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남양주에 살고 있는 30대 중반의 여성으로 지금부터 제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이고도 끔찍했던 순간을 여러분께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제가 가장 믿고 의지했던 남편놈에게 아주 충격적인 배신을 당했던 것입니다. 남편은 사업을 하던 사람으로 결혼 초까지만 해도 아주 다정했던 사람이었어요.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착한 사람이 존재할 수 있을까 믿기 힘들 정도였으니까요. 하지만 그도 잠시 남편놈은 어느 순간부터 180도 돌변하더니 아주 딴 사람이 되어버렸죠. 잘 사는 자기네 집과 저희 친정을 비교하며 무시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저희 친정과 시댁을 급으로 나눠 따지며 차별해서 대하는 아주 치졸한 짓까지 서슴지 않았으니까요. 게다가 저 몰래 회사 젊은 경리와 바람이나 막장 인생의 절정을 달리고 있었죠. 그래서 저는 남편에게 복수할 계획을 세우며 그 남편놈의 급에 어울리는 인생을 선물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제가 눈물을 흘린 만큼 남편놈도 뼈저리게 후회하게 만들 계획을 세웠던 거죠. 저와 남편의 인연은 영화 동호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영화 보는 것을 좋아했지만 깊이 있게 아는 편은 아니었어요. 반면 남편은 다양한 영화를 섭렵한 사람이었고 모임에서 자연스럽게 의견을 주고받으며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남편이 작은 개인 사업을 하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었고 그래서 평범한 직장 생활을 하던 저는 남편을 이성적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물론 저도 사람을 절대 물질적으로 가진 것이나 조건으로 평가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나름 열심히 산다고 자부하는 사람이지만 저런 능력 있는 사람이 저같이 평범한 사람에게 관심을 가질 거로 생각하지 못했으니까요. 그런데 남편이 먼저 저에게 적극적으로 다가오며 호감을 표현해서 낌새가 이상하다 싶었는데 어느 날 저에게 따로 밥을 먹자며 자연스레 말을 걸어오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남편은 저에게 돌직구로 고백을 해왔던 겁니다. 사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민경 씨가 신경 쓰였어요. 같이 있으면 너무 즐겁고 또 안 볼 때는 자꾸만 생각나서 보고 싶고 아무래도 제가 민경 씨를 많이 좋아하는 것 같은데 제 마음 받아주시면 안 될까요? 그러나 전 남편의 갑작스러운 고백에 당황하고 말았죠. 남편처럼 능력 있는 사람이 저 같은 사람이 뭐가 좋다고 저러나 싶었던 거죠. 물론 그렇다고 남편이 엄청 잘 사는 대단한 집안의 사람은 아니었고 부모님 도움 없이 스스로 자수성가에 성공한 사람이었지만 그래도 저는 마음에 걸렸던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 집은 남편의 집에 비해 잘 사는 편이 아니었거든요. 저희 부모님은 그냥 시골에서 평범하게 농사를 짓는 순박한 사람들이었으니까요. 그래서 남편 집과 비교하면 조금 딸리는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계속된 구애에 저는 결국 남편의 마음을 받아주며 2년이란 연애 끝에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남편은 저희 친정에 인사를 드리러 가게 되었죠. 어머님, 아버님, 안녕하세요. 앞으로 두 분 사위가 될 최현태라고 합니다. 보시기에 많이 부족하겠지만 잘 부탁드립니다. 어서 오게. 우리 민경이가 아직 아기 같아서 가끔 실수하고 그래도 자네가 예쁘게 좀 봐주게. 결혼하는데 우리 형편이 그래서 많이 도와주지도 못하고 미안하네. 아버님, 그런 말씀 마십시오. 저는 이렇게 저희 결혼 허락해 주시고 예쁜 민경이 낳아주신 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한걸요. 제가 민경이 꼭 행복하게 해주겠습니다. 저 믿고 지켜봐 주세요. 그렇게 말해주니 정말 고맙네. 이렇게 우리 사위가 믿음직하니 내가 마음이 놓여. 최서방, 그러면 앞으로 우리 민경이 잘 부탁하네. 네, 아버님. 그렇게 저는 남편과 무사히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고
결혼 후 처음으로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채요. 결혼 전 저에게 아무 말이 없던 시어머니가 제가 결혼을 하고 나니 갑자기 돌변해 저와 저희 집을 무시하며 막대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것도 신우와 함께 제 속을 뒤집어 놓으면서요. 제가 그때 식사가 끝난 후 남편이 시아버지와 거실에서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저는 시어머니를 도와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거든요. 신우는 그런 저와 시어머니를 식탁에 앉아 지켜보고 있었고요. 그런데 그때 대뜸 시어머니가 한다는 소리가 너는 도대체 무슨 낯짝으로 우리 아들이랑 결혼을 한 거냐? 네? 어머니 그게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원래 사람은 자기 신분과 구운수에 맞게 살아야 하는데 너처럼 대단히 볼 것도 없고 그렇다고 친정이 잘 사는 것도 아닌 농사나 짓는 가난한 집 딸인 네가 무슨 자신감으로 우리 아들이랑 결혼했냐 이 말이다. 내가 우리 아들이 너 좋다고 해서 결혼 허락했던 거지만 앞으로는 다를 거다. 우리 집안 며느리가 된 이상 네가 네 몸으로 부족한 부분을 때우라 이 말이야. 앞으로는 매주 주말에는 시댁에 와서 집안 청소도 좀 하고 우리 먹을 음식도 좀 하고 그래라. 언니, 우리 엄마 말 잘 들었죠? 진짜 무슨 자신감으로 우리 오빠랑 결혼을 한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욕심이 많아도 그렇지 얼마나 욕심이 많으면 주제도 모르고 우리 오빠랑 결혼할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네. 솔직히 우리 오빠 능력 정도면 의사나 변호사 정도와 결혼했어야 하는데 그런데 중소기업이나 다니는 여자랑 결혼이나 하고 내가 부끄러워서 친구들한테 말을 못한다니까. 우리 오빠 같은 사람이 언니 같은 사람한테 꽂혔는지 이해가 안 되네요. 그러게 말이다. 솔직히 급도 안 되는 것이 뭐가 좋다고 우리 집 며느리로 데리고 온 건지. 그런데 그때 거실에서 있던 남편이 어떻게 알았는지 저를 공격하는 시어머니와 신우의 목소리를 듣고 바로 주방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리곤 시어머니와 신우를 향해 화를 내며 이야기했죠. 우리 엄마랑 운주, 우리 집사람한테 뭐 하는 거야? 우리 집사람한테 뭐 하는 짓이냐고? 뭐 하긴, 이제 우리 집 사람 되었으니까 스스로 처지에 대해 제대로 알도록 설명 좀 해줬다. 막말로 지주제 찰난 우리 아들 정도 되는 사람이랑 결혼했으면은 너랑 우리 가족들을 떠받들며 살아야 하는 거 아니니? 그게 아니라면 현태 네가 결혼한다고 했을 때 내가 왜 볼 것도 없는 이런 애를 며느리로 받아줬겠니? 우리 정도 급이 되는 집안에서 이런 며느리가 말이 되냐고. 엄마, 지금 그건 말이라고 하는 거야? 그리고 사람이 무슨 소고기도 아니고 등급을 왜 매기는데? 요즘에 그런 거로 사람 차별하면서 따지면 어디 가서 무식하다는 소리 들어. 그리고 솔직히 막말로 우리 집이 그런 급 나눌 수준이나 돼? 그냥 남들보다 조금 잘 사는 수준일 뿐이잖아. 나도 이젠 민경이처럼 좋은 사람 만나 결혼도 했고 엄마가 속상해할까봐 지금까지 이야기 안 하고 있었는데 예전에 내가 민경이 만나기 전에 엄마가 진짜 좋은 자리 있다면서 친구한테 명품백까지 사주면서 부탁해서 나가라고 했던 선자리 있지? 엄마 친구 조카가 의사라며 내가 그렇게 싫다는데도 제발 한번 만나보라고 했던 그 선자리. 내가 엄마 등살에 어쩔 수 없이 그 자리에 갔다가 무슨 소리 들었는 줄 알아? 그 선자리에 나왔던 의사가 나한테 왜 나왔냐고 그랬어. 무슨 자신감으로 주제도 안 되면서 자기 소개시켜달라고 했느냐면서 앞으로는 내 주제 알고 사람 좀 만나래. 엄마가 볼 때는 내가 사업도 하고 돈 좀 버니까 대단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나 밖에 나가서 엄마 말대로 급으로 따지면 그 정도 급밖에 취급 못 받는다고. 그러니까 엄마 제발 이젠 정신 좀 차리고 그런 거로 사람 차별하지 말란 말이야. 그리고 민경이 나랑 평생 살아줄 나한테 하나밖에 없는 내 아내고 엄마가 자꾸 이런 식이면 나 다시는 집에 안 와. 우리 집사람 무시하는 거 나 못 참는다고. 아니 얘는 또 뭘 그런 이야기를 민경이 앞에서 하니 쪽팔리게. 그리고 가족끼리 좀 이야기할 수도 있지. 그렇게까지 예민하게 구는 거야? 나도 그냥 해본 말이다.
나랑 네 동생이 무슨 학의가 있어 그랬겠니? 이젠 가족이 되었으니까 서로 잘해보자는 마음에서 그랬던 거라고. 우리 아들 고생시킬까봐 너한테 잘하는 의미에서. 오빠, 엄마가 그냥 한 말 가지고 왜 그래? 너무 과민 반응하는 거 아니야? 과민 반응? 무슨 과민 반응? 두 사람이 하는 게 과민 반응인 거지. 사람 무시하는 게 그렇게 쉬워? 그리고 상처받는 말 하면서 그냥 하는 말이란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미안하지만 나 오늘 우리 집사람 데리고 그만 집에 갈게. 앞으로 가족끼리 이런 상처 주는 일 없었으면 좋겠어. 그랬다가는 나 정말로 엄마도 동생이고 전부 얼굴 안 보고 살 테니까. 남편은 그렇게 말하며 정말로 저를 데리고 시댁에서 나왔습니다. 저보다 단단히 더 화가 난 것 같았죠. 그리고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남편은 한참 동안 말이 없더니 조용히 사과했습니다. 자기 가족들이 상처를 줘서 미안하다면서 다시는 그런 행동을 못하게 하겠다고 이야기했어요. 계속 그런 식이면 정말로 시댁 식구와 인연을 끊자고 하더라고요. 남편의 완고한 고집 때문인지 결국 시어머니는 얼마 안 가 저에게 전화를 걸어 미안하다고 사과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시어머니의 사과를 받아주었고요. 그래서 그 후 시댁과 그리 살갑게 지내는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서로 어느 정도 안부를 묻고 챙기면서 지내게 되었죠. 하지만 결혼하고 5년 정도 지나자 남편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저를 누구보다 감싸주며 사랑해 주었던 남편이 저를 함부로 대하기 시작했고 나중엔 저희 친정 부모님까지 무시하며 점점 시어머니와 닮아가기 시작했던 거죠. 이 사람이 예전에 알던 내 남편이 맞나 싶을 정도로 처음엔 말투부터 달라지더니 나중엔 저희 친정 부모님에 대해 어딘지 모르게 깔보는 듯한 태도를 보이며 대놓고 노골적으로 무시를 했던 겁니다. 예전엔 몰랐는데 당신 부모님만 봐도 우리 엄마 말처럼 사람이 사는데 급이 있는 게 맞는 것 같아. 가난한 시골에서 농사나 짓는 집이랑 우리 집이랑 비교가 되냐? 당신도 내 말 인정하지? 솔직히 우리 부모님이랑 같이 식사할 때마다 당신 부모님이랑은 비교가 안 되는 너무 다른 분위기가 느껴지지 않아? 우리 부모님은 교양 있고 뭐라든 기품이 있는데 당신 부모님은 말하는 것도 좀 무식하고 없어 보이고 이래서 사람은 자기 신분을 속일 수가 없나 봐. 급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이게 어째서 사람 사는 걸 급으로 따지고 있어? 너희 부모님은 그렇게 교양 있고 품위가 있어서 니네 엄마는 나 만날 때마다 다른 사람들 욕하면서 험담을 그렇게 하니? 그래서 니네 아빠는 며느리 앞에서 방귀를 뿌룩뿌룩 끼냐고. 그게 어디가 교양 있는 건데? 우리 부모님이 어디 네 앞에서 그런 행동 한 적이 한 번이라도 있느냐고. 그리고 우리 아빠 지금은 농사 짓고 계시지만 서울에 있는 명문대 출신이고 젊었을 때는 대기업 다니셨어. 그런데 직장 생활이 싫어서 엄마랑 시골에 내려와서 나 키우면서 농사 짓고 사셨던 거고 손에 흙 묻히고 산다고 사람이 무식한 거냐? 우리 부모님 누구보다 바르게 살고 성실하게 일하시는 분들이야. 괜히 사람 겉모습으로 평가하지 마. 그리고 너 요즘 자꾸 우리 부모님 무시하는데 이거나 먹어라 이 자식아. 저는 그때 계속 저희 부모님을 무시하는 남편의 태도에 참지 못하고 그동안 쌓인 울분을 담아 박치기를 날려버렸습니다. 그러자 남편 놈은 아픈지 휘청거리면서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뭐 하는 거긴. 너 정신 좀 차리라고 혼내줬다. 막말로 무슨 재벌도 아니고 우리 집보다 조금 잘 사는 걸로 어디서 유난이야 유난은. 너 다시 한번 그래봐. 그때는 국물도 없을 테니까. 알겠냐? 그리고 저는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 놈이 갑작스레 딴 사람처럼 변한 이유를 알게 되었죠. 남편 놈이 글쎄 회사 어린 경리랑 바람이 나서 한눈을 팔고 있었던 거죠. 제가 그 사실을 어떻게 알았느냐면 남편 놈의 회사 경리가 저에게 직접 문자를 보내왔던 거예요. 남편이 진짜 사랑하는 건 본인이라면서 남편과 살고 싶으니
저보고 이혼을 해달라는 것이었죠. 어느 날 낯선 번호로 저에게 메시지가 하나 도착했던 겁니다. 사모님, 안녕하세요. 저 최태원 사장님 회사에서 경리로 일하는 박지연이라고 해요. 더 이상 사장님과, 아니, 현태 오빠랑 저 사이 부모님께 숨기고 싶지 않아서 이렇게 문자 보냅니다. 오빠랑 저 사랑하는 사이이고, 그러니까 그만 사모님이 물러나 주셨으면 해요. 오빠가 사랑하는 사람은 사모님이 아닌 바로 저라고요. 들어보니까 사모님도 저처럼 가난한 집에서 별 볼 일 없는 집안 사람이라면서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용기 내게 되었어요. 사모님도 결혼하는데 제가 왜 현태 오빠랑 결혼을 못해요? 저도 사장님 사모님 소리 들으면서 떵떵거리며 살고 싶다고요. 사모님이 저희 오빠랑 이혼한다고 할 때까지 계속 문자 보낼 테니까 그렇게 하세요. 아, 그리고 사모님이 혹시 제가 오빠랑 사귄다는 말 못 믿을까봐 증거 몇 개 보내드려요. 필요하면 더 보내드릴 수 있으니까 언제든지 말씀하시고요. 저 사모님이 우리 오빠랑 이혼한다고 위자료 달라면 줄 준비까지 전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더 못 볼 걸 보시기 전에 잘 생각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남편 놈과 바람이 난 상간녀가 증거사진과 동영상을 보내준 순간 저는 머릿속이 새하얘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점점 정신이 차려지며 지금까지 저와 저희 친정을 무시하던 남편 놈이 결국 이런 짓까지 저질렀다는 생각에 분노가 차올랐죠. 저와 저희 친정을 대하던 남편의 태도가 달라졌던 이유가 단순히 살면서 마음이 바뀌어서가 아닌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었기 때문이니까요. 그 생각을 하자 그동안 남편 놈과 산 세월이 허무하게 느껴지면서 한동안은 배신감에 눈물만 흘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결국 남편 놈과 이혼하기로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저에게 남편 놈과 이혼해달라고 문자를 보낸 상간녀가 얄미워서라도 이혼해주고 싶지 않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바람을 피운 남편 놈과는 더는 살 수가 없을 것 같았거든요. 게다가 저런 바람 피운 놈과 함께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저희 아이를 키우고 싶은 마음도 없었고요. 그래서 전 바로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게 되었고 변호사님은 상간녀가 저에게 보낸 사진과 동영상을 보더니 이 정도면 남편 놈과 이혼할 충분한 증거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증거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으니 최대한 모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후 일부러 남편 놈의 상간녀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남편과 이혼할 생각이니 남편 놈과 바람 피운 증거가 될 만한 자료들을 보내달라고요. 만약의 경우 남편 놈이 저와 이혼 안 한다고 할 수 있으니 일단 준비가 되면 남편에게 이야기할 테니까 그동안 비밀로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남편 놈의 상간녀는 아주 신이 나 저에게 사진이며 둘이 데이트하면서 찍었던 동영상이며 증거란 증거는 전부 저에게 보내주더라고요. 그러나 남편 놈의 상간녀가 모르는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었습니다. 사실 남편 놈이 저와 결혼하고 회사가 이만큼 자리 잡고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저희 친정 부모님의 도움이 컸었거든요. 남편 놈의 회사가 힘들 때마다 남편 놈은 저희 친정에 계속 손을 벌렸었고 부모님은 고생할 절 생각해서 거절하지 못하고 도와주셨던 겁니다. 사실 남편 놈에게 말은 안 했지만 제가 결혼 후 저희 아빠가 할아버지에게 물려받았던 땅 주변에 재개발이 들어가면서 저희 부모님이 갑작스레 큰 재산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제가 결혼 전 저희 부모님의 사정이라면 남편이 빌려달라고 했던 돈들은 절대 빌려줄 수 없었겠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던 것이죠. 하지만 친정 부모님도 저도 저희 남편과 시댁에게 그 사실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아무래도 돈 있는 걸 밝혀봤자 좋을 게 없다는 판단에서였어요. 그래서 부모님은 남편 놈이 힘들다고 손을 벌릴 때만 무리되지 않는 선에서 도움을 주셨던 것이죠. 그런데 저에게 바람 피운 사실을 들킨 줄도 모르는 남편 놈이 갑자기 친정아빠 생일이라며 큰 선물을 준비했다고
생색을 내기 시작했던 겁니다. 아빠의 생일 선물로 친정 부모님과 저희 가족 다 같이 강원도로 여행을 가자는 것이었어요. 처음에는 거절할까도 했지만 일단 남편 놈이 바람 피운 사실을 알고 있다는 티를 내면 안 되는 것도 있었고, 남편 놈이 친정에 연락해 부모님한테 여행 이야기를 한 것인지 은근히 기대하는 눈치라 가고 싶지 않아도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남편 놈의 성화에 결국 저는 친정 부모님과 함께 가족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행 당일 도착한 숙소를 보고 저는 말문이 막히고 말았죠. 남편 놈이 예약한 곳은 호텔이나 하다못해 평범한 펜션도 아니라 허름한 싸구려 게스트하우스였던 겁니다. 게다가 화장실이나 샤워실도 공동으로 사용해야 하는 곳이었죠. 젊은 사람들이면 모를까 도저히 부모님을 모시고 묵을 만한 곳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런데도 남편 놈은 자랑스러운 얼굴로 뻔뻔하게 웃으며 이야기하더군요. 내가 어머님이랑 아버님 위해서 특별히 예약한 곳이라고. 어때? 죽이지? 여기가 워낙 인기가 많아서 늦게 예약했으면 하마터면 못 구할 뻔했지 뭐야. 여보, 이 정도면 괜찮지 않아? 어머님, 아버님, 이 하나밖에 없는 사이가 예약한 게스트하우스가 어떠십니까? 정말 마음에 드시지 않나요? 솔직히 시골에서 농사나 짓는 가난한 어머님이랑 아버님 수준에 이 정도도 감지덕지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요. 저는 황당함과 분노가 동시에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있고 시댁보다 못 산다고 하지만 저희 부모님이 무슨 거지도 아니고 펜션보다도 못한 싸구려 게스트하우스를 빌려놓고 생색내는 남편놈을 보자 속이 부글부글 끓어올랐던 거죠. 게다가 부모님한테 하나밖에 없는 자식으로서 아빠 생일에 고작 해드린다는 게 이런 낡은 게스트하우스에서 보내는 것이라는 게 죄송스러운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부모님은 제가 곤란해할까봐 괜찮다고 웃으시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 최서방 신경 써줘서 고맙네. 자네 말대로 아주 마음에 드는군. 그러게 여보. 우리 최서방이 사위 노릇을 제대로 하네. 그런데 저희 부모님이 제가 곤란해할까봐 억지로 괜찮다고 하는 것도 모르고 남편놈은 계속해 눈치 없이 떠들어댔습니다. 역시 그렇죠? 사실 장모님과 장인어른을 이렇게 살뜰히 챙기는 사이가 몇이나 되겠습니까? 전화 되니까 이렇게 챙기는 거지. 저 같은 사이를 둔 것을 두 분 모두 복으로 여기셔야 된다고요. 저는 차마 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더는 남편놈의 헛소리를 들어줄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침대 위에 있던 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친정 부모님이 있는 상황에서 저는 그만 남편놈을 후려패며 이야기하게 되었죠. 뭐 이런 개 같은 경우가 다 있어. 그리고 복은 무슨 복? 너 같은 놈 만난 내 인생이 박복하다. 진짜 참고 들으려야 들어줄 수가 없네. 대체 네 놈이 뭘 그렇게 대단한 걸 해줬다고 생색인데? 여행 오자더니 이게 뭐야? 이딴 싸구려 게스트하우스에 우리 부모님 모시고 오려고 그렇게 잘난 척했던 거냐? 이 돈에서 몇만 원 더 보태면 펜션 하나 구하는 금액은 나오고도 남겠다. 그동안 우리 부모님이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이럴 수가 있어? 이놈이 그러고도 사람이냐? 이 화상아! 그러고 왜 사니? 왜 살아? 당신 갑자기 왜 그래? 어머님이랑 아버님도 좋다고 하시는데 뭐가 문제냐고? 솔직히 어머님 아버님 형편에 내가 챙겨준 것만으로도 고마워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너? 우리 부모님을 깔보는 거냐? 얼마나 우리 부모님을 우습게 봤으면 이딴 짓을 할 수 있어? 그리고 우리 부모님이 정말 마음에 들어서 너한테 마음에 든다고 한 것 같아? 내가 곤란할까봐 마음에 안 드셔도 마음에 든다고 이야기하신 거잖아. 어떻게 그런 눈치도 없냐? 너 뭐라도 된다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착각 그만하고 정신 차리고 사람답게 살아라 이 웬수야. 그날 저는 화가 나서 부모님을 모시고
근처 호텔로 예약해 남편 놈만 두고 부모님을 모시고 갔습니다. 아무리 저희 부모님을 무시해도 그렇지 이건 해도 너무하다 싶었죠. 그리고 되도록 남편 놈과 빠르게 이혼을 해야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 놈이 왜 저희 부모님을 데리고 갑자기 여행을 가게 되었던 것인지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 친정 부모님과 여행을 다녀오고 얼마 후 남편 놈이 글쎄 시댁 식구들이랑 가족여행을 잡아놓았던 겁니다. 그것도 저희 아빠 생일에는 싸구려 게스트하우스를 잡더니 시댁에 특별한 날이 있는 것도 아닌데도 숙소로 비싼 5성급 호텔을 잡아놓았던 것이었죠. 그래서 저희가 묵을 방으로 들어오자마자 남편 놈에게 따지기 시작했어요. 당신 지금 나랑 뭐 하자는 거야? 우리 부모님은 아빠 생신인데도 그 낡은 싸구려 게스트하우스에 묵게 하더니 지금 아무 날도 아니고 시댁 식구랑 가족여행 오는데 5성급 호텔을 잡아두니? 사람이 차별을 해도 정도껏 해야지. 네가 시댁 식구 반의 반만큼만 우리 부모님한테만 해도 내가 이렇게까지 화를 내지는 않겠다. 당신 아직도 모르겠어? 내가 저번에도 이야기했지. 사람은 급이란 게 있는 것 같다고. 그리고 우리 가족 수준 생각해서 숙소도 급에 맞게 잡은 거야. 당신 부모님은 게스트하우스가 딱 맞는 숙소였다고. 너 지금 말 다 했냐? 그 말 후회하지는 마. 저는 그때 남편 놈에게 너무나 실망한 나머지 더는 화낼 기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식사를 하러 밖으로 나오는 길, 기어이 시어머니와 신우가 제 속을 긁었던 거예요. 남편 놈이 저를 무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다시 저를 함부로 대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저희 남편 놈 돈으로 5성급 호텔에 묵게 된 거면서 자기 덕에 제가 비싼 호텔에 와서 지내게 된 것처럼 뻐기면서 잘난 척을 하더라고요. 또다시 급 타령을 하면서요. 역시 우리 수준에는 5성급 호텔이 최고지. 우리 집안도 생각해보면 딱 이 5성급 호텔급이지 않니? 맞아, 엄마. 그런데 언니는 저희 이렇게 여행을 가서 묵어도 5성급 호텔에서 묵는데 오빠한테 들어보니까 언니네는 아버지 생신 때 오빠랑 게스트하우스에서 묵었다면서요? 언니네 집 수준에 딱이네요. 원래 사람은 자기 분수에 맞게 살아야 하는 거다. 그런데 민경이 너 5성급 호텔은 처음이지? 농사나 짓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너 이런 곳에서 와서 차볼 생각도 못했을 거 아니냐. 이게 다 네가 남편을 잘 둔 덕에 네 팔자도 이렇게 펴고 호강하며 살 수 있는 거다. 그러니까 네가 우리 아들한테 정말 잘해야 한다. 물론 남편 식구들인 우리한테도 잘해야 하고. 하지만 저도 더 이상은 참지 않았습니다. 이미 여행 오기 전부터 시어머니와 신우가 저를 도발한다면 저도 똑같이 해줄 작정이었으니까요. 게다가 지금 남편 놈은 저 몰래 회사 경리랑 바람이 나서 딴짓을 하고 있는데 뭐가 남편을 잘 두고 팔자를 펴고 살고 있다는 것인지 의문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지지 않고 시어머니와 신우에게 한마디 했습니다. 잘해야 하는 건 어머니랑 아가씨겠죠. 이거 전부 저희 남편들에서 나온 거 아닌가요? 그런데 부부재산은 공동재산이고 그러면 엄연히 제 돈으로 어머님이랑 아버님 그리고 아가씨까지 전부 공짜로 5성급 호텔에서 지내게 해준 건데 제가 아닌 어머니랑 아가씨가 저한테 잘해야 맞는 거 아니냐고요. 여행하는 동안 저한테 감사한 마음으로 지내도록 하세요. 뭐야? 너 지금 말 다 했냐? 이 죄바라진 것 같은 이라고. 아니요, 다 못했는데. 이거 하나만 알아두세요. 지금 어머니도 아가씨도 전부 나중에 후회할 일 하고 있다는 사실이요. 그때 가서 본인들 행동 후회나 하지 마세요. 지금 어머니랑 아가씨가 이렇게 누리고 사는 게 누구 덕분인지 곧 알게 될 거니까. 그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남편 놈뿐만 아니라 시댁까지 전부 나락으로 떨어지게 만들어주겠다고요. 그리고 저는 시댁 식구들과 여행을 다녀온 후 마침내 부모님께 연락을 드렸습니다. 전화를 거니 아빠가 받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아빠 목소리를 듣자마자 그동안 참아왔던 설움이 한꺼번에 터지고 울고 말았습니다. 민경이냐? 그래, 시댁 식구랑은 여행 잘 다녀왔고. 아빠, 내가 정말 미안한데 나 아무래도 그 최서방이랑 그놈이랑 이혼을 해야 할 것 같아. 우리 딸, 왜 그래? 최서방 그놈이 혹시 우리 딸 힘들게 만들었던 거야? 내 이놈을 당장! 저는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일들을 아빠에게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아빠는 제 말에 크게 분노하고 말았죠. 내 최서방 그놈을 가만두지 않을 거야. 감히 남의 귀한 집 딸을 데려다가 그 고생을 시키고 살았으면서 이젠 바람까지 피워? 어디 두고 보자고. 그리고 남편은 며칠 후 일 때문에 지방으로 출장을 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볼 때 정말로 출장이 아니라 가족여행을 다녀와서 창감녀랑 몰래 여행을 떠나는 것 같았지만요. 하지만 전 일단 그 사실을 모르는 척 하기로 했습니다. 남편놈이 상간녀랑 여행을 다녀오는 동안 남편놈과 이혼 준비와 함께 복수할 준비를 제대로 마칠 생각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어느덧 시간이 흘러 남편놈이 여행에서 돌아오는 날이 되었죠. 그래서 저는 남편놈이 돌아오는 시간에 맞춰 시어머니에게 중요하게 할 이야기가 있다고 하고 저희 집으로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미 저희 집에는 저희 친정 부모님이 와서 저와 함께 남편과 시어머니가 오길 기다리고 있었고요. 아이는 혹시 어른들이 하는 안 좋은 이야기를 들을까봐 친구네 집에 잠시 맡겨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밖에서 우연히 마주친 것인지 남편놈과 시어머니가 저희 집에서 동시에 들어오더라고요. 남편이 갑자기 찾아온 시어머니와 저희 친정 부모님을 보며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여보, 이게 도대체 뭐야? 밖에서 우연히 엄마 만났다고 물어보니까 당신이 엄마한테 할 이야기가 있다면서 우리 집으로 와달라고 했다면서? 그리고 어머님이랑 아버님은 무슨 일로 우리 집까지 오신 거고? 민경아, 할 말 있으면 빨리 말해라. 나는 너 되바라지게 키운 급 떨어지는 너희 부모님이랑 같은 공간에 있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으니까. 아, 당연히 그러셔야죠. 솔직히 저희 부모님이랑 어머니랑 정말로 수준 차이가 많이 나니까요. 이제야 네가 너희 부모님이 우리 집안 사람들보다 급 떨어지는 걸 인정하나 보구나. 아니요. 제 말은 어머니가 저희 부모님이랑 비교해서 너무 급이 떨어져서 얼른 할 말만 하고 어머니와 빨리 헤어져야겠다는 이야기였어요. 너이 호루장머리 없는 것이, 너 지금 말 다 했냐? 아니요, 다 못했는데요. 저 남편이랑 이혼하려고요. 어머니 아들이 어머니를 닮아도 급도 떨어지는 저질에 아주 형편이 없어서 제가 버리려고 해요. 이혼이라니, 이게 아까부터 실성을 했나? 니까짓게 감히 먼저 우리 아들이랑 이혼을 하겠다니. 이 주제 어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 어머니, 저희 부모님 들먹이면서 급 따지는 거 좋아하셨죠? 그런데 혹시 그거 아세요? 어머니 아들은 사업 힘들 때마다 급도 안 되는 저희 친정 부모님한테 손 내밀면서 돈 빌려갔다는 거.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 아들이 가진 것도 없는 비렁뱅이 집구석인 너희 친정에 돈을 빌리긴 왜 빌려? 너 지금 거짓말하는 거지? 제 말이 거짓말인지 어머니 아들한테 직접 물어보시죠. 저희 부모님한테 돈 빌릴 때마다 남편이 차용증도 써갔으니까. 어머니 아들이 사업하면서 잘 나갔던 거 우리 부모님이 이 인간 힘들 때마다 돈 빌려줘서 도와줘서 그랬던 거라고요. 어머니 그것도 모르고 남편이 보내준 생활비로 그동안 아주 풍족하게 떵떵거리며 사셨죠? 솔직히 어머니 포함해서 시댁 사람들 전부 남편이 보내준 생활비 아니면 빈털터리로 살았을 거잖아요. 그런데 이걸 어쩌나? 남편이 보내준 그 돈이 어머니가 급 따지면서 무시하던 저희 친정 부모님이 도와줘서 번 돈으로 생활비 드렸던 건데. 제 말이 믿기 어려우면 남편한테 직접 물어보던지요. 당신이 어디 직접 어머니한테 말해봐. 내 말이 틀렸어? 아들, 지금 이것이 하는 말
전부 거짓말이지? 내가 그러면 저런 거지 집구석이나 다름없는 사돈댁에서 도와준 돈으로 우리를 먹여 살렸다는 거냐? 엄마, 미안해. 집사람 말 전부 사실이야. 실은 나 중간중간 회사 힘들 때 있었는데 어차피 엄마한테 말해도 돈 나올 구석도 없고 그래서 어머님이랑 아버님한테 손 좀 벌렸었어. 전부 사실이야. 그리고 나 아직 그 돈들 전부 갚지도 못했다고. 그런데 집사람이 왜 갑자기 이혼하자고 하는지 정말 모르겠어. 뭐라고? 그러면 너 지금 이혼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민경이가 이혼하자고 해도 무조건 잡아야 하는 거 아니냐고? 남편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시어머니는 저와 저희 부모님 눈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곤 지금까지 본 적 없던 온순한 얼굴로 변하더니 다급히 저를 붙잡고 말씀하셨어요. 결혼 후 처음으로 보는 시어머니의 다정한 모습이었습니다. 저기 민경아, 아유 우리 며느리 내가 그동안 너랑 너희 부모님한테 너무했지? 너희 집 못 산다고 그지라고 구박하고 무시하고. 그런데 가만 보니 내가 그동안 실수한 것 같구나. 우리 아들 사업 도와준 고마운 너희 부모님께 내가 아주 큰 실수를 했어. 그러니까 저기 우리 아들이랑 이혼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안 되겠니? 도대체 무슨 일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이라도 화해하고 잘 지내보면 어떻겠니? 그래도 우리 아들이 너 몰래 바람 피우면서 딴짓하는 최악은 아니지 않니? 어머, 어머니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이걸 어쩌나? 어머니 아들이 그 최악인 바람을 피웠는데 말이에요. 그것도 자기 회사 젊은 경리랑. 저 지금 어머니 아들 바람 피워서 이혼하는 거라고요. 그것도 남편이랑 바람 피운 경리가 남편이랑 살고 싶다고 저한테 이혼하라면서 본인이 직접 문자까지 보내준걸요. 이거나 보고 말씀하시라고요. 저는 시어머니에게 남편과 상간녀가 보내준 남편 놈과 상간녀가 바람 피우고 있는 사진이며 동영상이며 시어머니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큰 충격을 받더니 본인 머리를 부여잡으며 휘청거리기 시작했죠. 아이고, 내 아들의 바람이라니. 이게 무슨 일이야. 이런 배쪽이 어디 있느냐고. 내 아들이 이런 급 떨어지는 행동을 하다니. 전 시어머니를 향해 다시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른 건 다 참아도 저희 부모님 무시하는 건 못 참거든요. 그런데 어머니 저희 부모님한테 어떻게 하셨어요? 저 만날 때마다 저희 친정 부모님 못 산다고 무시하고 욕하셨죠? 그걸로 저 괴롭히지 않으셨냐고요. 그런데 남편놈이 바람을 피우더니 어머니랑 똑같이 저희 친정 부모님을 무시하더라고요. 그런 쓰레기 같은 놈이랑 제가 어떻게 같이 살아요? 전부 당신들이 자초한 일이야. 제 말이 끝난 순간 원수 같던 남편놈이 제 앞에 갑자기 무릎을 꿇었던 겁니다. 여보, 내가 잘못했어. 나보고 그 큰 돈을 당장 어디 가서 갚으라고 이혼하자고 그래. 나 당신 친정에 빌린 돈 갚을 자금 지금 없단 말이야. 내가 사실 당신한테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우리 회사 요즘 많이 힘들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어머님이랑 아버님 모시고 간 여행도 게스트하우스를 예약해 잡았던 거고. 이렇게 이혼하면 나는 어떻게 하라고. 그리고 우리 애는 어떻게 할 거야. 그걸 아는 놈이 나랑 아이 생각해서 바람 피우고 다녔던 거냐? 그렇게 힘들었던 놈이 네 가족들은 5성급 호텔 예약해서 묵게 해주면서 너도 네 엄마처럼 우리 집 두고 급 따지면서 차별했던 거냐고. 그렇게 급 따지던 자식이 얼마나 수준이 떨어지면 지 마누라 두고 바람 피울 생각을 하냐? 내가 지금 확실히 말해두는데 너 사업하다가 힘들 때마다 우리 친정에 빌려갔던 돈 확실히 갚아라. 안 그랬다가는 내가 너 경찰서에 확 신고해서 콩밥 먹게 해줄 테니까. 내 말 똑똑히 명심해. 그리고 너랑 이혼하면서 너랑 네 상간녀한테 위자료까지 전부 받아낼 생각이니까 잘 각오해두고. 그래, 너도 급에 맞게 이혼 당하자. 그러지 말고 제발 내 말 좀. 그러자 시어머니와 남편놈은 제가 말이 통하지 않을 거로 생각했는지 이번엔 저희 친정 부모님을 붙잡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제가 전부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따님이랑 저희 아들 이혼만은 막아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다시는 급 따지면서 민경이 힘들게 하는 일은 없을 거예요. 네?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이 옆에 내가 어디 뻔뻔하게 되도 않는 부탁을 하고 있어? 당신이 우리 무시하고 우습게 보는 거 알았어도 그동안 우리 딸 때문에 참고 있었어. 그런데 당신 아들놈 바람은 아니지? 사람 새끼면 그동안의 은혜를 알아서라도 절대로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라고. 니들이나 제발 니들 수준이나 챙기면서 살아. 이 무식한 것들. 그리고 저는 남편 놈과 살던 지긋지긋한 집을 떠나기 위해 미리 싸놓은 저희 아이 짐과 제 짐을 담은 여행 가방을 들고 친정 부모님과 나오며 망연자실한 남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너 그거 아니? 우리 부모님이 너 힘들다고 할 때마다 어떻게 돈을 빌려줄 수 있었다고 생각해? 사실 우리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우리 아빠가 할아버지한테 물려받았던 땅 주변이 재개발 들어가면서 땅값이 엄청 올랐거든. 사실 우리 집 너희 집보다 몇 배로 더 잘 살아. 혹여 우리 부모님 잘 사게 된 거 알면 너랑 니들 가족들이 빨대 꽂을까봐 그동안 비밀을 하고 있었다고. 그런데 난 앞으로 너랑 이혼하고 떵떵거리면서 부모님이랑 우리 아이랑 잘 살 생각이니까 너는 어디 그 네 상간녀랑 공상맞게 잘 살아봐라. 영원히 안녕이다 이 쓰레기놈아. 제 이야기에 남편이며 시어머니의 허탈한 모습으로 저와 친정 부모님이 떠나는 걸 쳐다보더라고요. 그러게 사람이 있을 때 잘해야 한다는 말이 이래서 나온 건가 싶었죠. 괜히 집사람 무시하고 바람 피우다가 내 인생 조지게 생겼네. 내 인생은 이제 아작났어. 그리고 저는 마지막으로 남편의 상간녀에게도 문자를 보냈어요. 제가 남편놈과 시어머니에게 말한 아주 중요한 사실을 상간녀에게 알려야 했으니까요. 네 덕에 남편이랑 잘 헤어졌다. 그런데 너 그거 아니? 사실 남편은 회사 힘들 때마다 우리 부모님이 도와줬다는 거? 그래서 아마도 남편놈이 나랑 이혼하면 우리 부모님한테 빌린 돈 갚아야 해서 회사가 망할지도 모르겠다. 너 우리 남편이랑 결혼해서 사모님 소리 듣고 싶다고 했지? 내가 남편이랑 이혼하고 나면 어디 우리 남편이랑 결혼해서 망한 회사 사모님 소리 들으면서 잘 살아봐라. 네가 말한 나한테 줄 위자료도 잘 준비하고, 그리고 이 모든 일은 남의 가정 깨트리면서 잘못한 네가 자체한 일이니까 누구 원망할 생각하지 말고 반성하면서 살아. 마지막으로 앞으로 나한테 연락하지 않는 게 좋을 거야. 그랬다가는 이제부터 너 스토킹으로 경찰에 신고할 생각이니까 어디 더러운 것들끼리 잘 먹고 잘 살아봐라. 그 후 상간녀는 남편놈이 저와 이혼하면 가진 것 없는 알거지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 저에게 전화를 하고 난리가 났죠. 알고 보니 남편놈이 저와 이혼하면 사장님 사모님 소리 들으며 잘 살 생각에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저에게 위자료까지 줄 생각을 했는데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남편놈 때문에 생돈을 날리게 생겼으니 아주 제대로 난리가 났던 거예요. 마지막으로 상간녀가 저에게 보냈던 문자가 아주 처절했으니까요. 사모님, 제가 그동안 까불어서 정말 죄송해요. 저 돈도 없고 지금 월세로 살고 있는 거지인데 사모님한테 위자료까지 드리고 나면 저 정말로 길거리에 나앉을지도 모른다고요. 그동안 모은 돈도 없는데 제가 그 돈을 어떻게 사모님한테 다 갚아요. 그러니까 제발 소송만 하지 말아주세요. 저 좀 봐달라고요. 하지만 전 그 후 정말로 상간녀를 경찰에 신고하며 전화번호를 바꾼 후 차단해버렸고 더는 상간녀에게 연락 오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전 정말로 전 남편놈과 이혼 소송을 하며 재산 분할을 받은 후 전 남편과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전 남편놈이 저희 부모님에게 빌려갔던 돈들도 전부 돌려받았고요. 아, 물론 저희 아이의 양육권도 제가 가지게 되었고요. 그 후 전 남편의 지인을 통해 전 남편과 시댁 식구의 소식을 듣게 되었는데 전 남편은 회사가 정말로 어려워져서 많이 힘든 형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시댁 식구들은 그렇게 떵떵거리며 살 것 같더니
남편 회사가 어려워지면서 살고 있던 아파트를 팔게 되었고 반지하 빌라로 이사가서 남편과 함께 살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시댁 식구가 살고 있던 아파트도 남편 것이었거든요. 게다가 남편이 사정이 어려워져 더는 시댁 식구들에게 생활비를 주지 못하니 늙은 나이 시부모님은 청소회사에 취직해 일을 시작하게 되었고 신우도 공장에 나가 일을 하는데 적응을 못해 자꾸 잘리고 있다고 해요. 사람을 사는 것으로 평가하고 급으로 나누며 차별하더니 자기들이 고생할 신세가 되어 살게 되었던 겁니다. 부디 시부모님이며 신우며 새로 일하게 된 곳에서는 열심히 살아가시는 분들을 보면서 본받아 정신 차리고 살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후 저는 살던 집을 정리하고 저희 아이와 함께 부모님이 살고 있는 시골집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사실 아빠가 할아버지가 물려준 땅을 팔면서 지금 살고 있던 곳에 땅을 사서 예쁘게 살 전원주택을 짓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그곳에서 저희 아이와 함께 앞으로 살게 될 것 같아요. 주변에 관광지들이 많으니 작은 카페를 열어 운영해 볼까 합니다. 부모님도 제가 이혼했다는 사실에 가슴 아파하셨지만 같이 곁에서 살게 되니 매우 좋아하셨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부모님과 저희 아이와 함께 행복하게 잘 살아볼 생각입니다. 다행히 저희 아이도 아빠 없는 삶에 잘 적응해주고 있고요. 여러분들도 사람의 가진 것이나 직업을 보고 판단하며 무시하는 행동은 하지 말아주세요. 그랬다가는 나 또한 누군가에게 똑같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요. 모두 더불어 행복하게 살아가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